이제 첫 번째 유로파 리그 경기죠. 자, 테네르바체 대 세비야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차전 같은 경우에 세비야가 지금 이제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차전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비야는 2점 차 리드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원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경기죠. 봤을 때. 자, 일단은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 세비야가 어느 정도 이기긴 했지만 지금 페네르바체 역시 좀 약간 위협적인 공격을 예상 외로 많이 만들었어요. 1차전 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비야 입장에서는 비록 2점 차 리드라고 해도 지금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제 자국 리그긴 하지만 페네르바체도 홈에서 좀 공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세비야 입장에서는 좀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 일단 수비가 좀 굉장히 원정에서 많이 허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약간 세비야 원정만 봤을 때 최근 지금 5경기 지금 1무 4패로 약간 지금 경기력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원정에서. 물론 홈에서는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원정 세비야를 믿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금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굉장히 지금 경기력이 좋은 상태예요. 물론 이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2차전도 약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제 페네르바체랑 이제 세비야 리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페네르바체가 어느 정도 이제 국제 대회에서 나름 지금 잘 비비고, 그리고 아마 조별 리그 경기에서도 무패로 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국제 대회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네르바체가 정배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세비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기기보다는 좀 비기거나 1점 차로만 그냥 저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왜냐면 가뜩이나 지금 뭐 원정에서의 수비가 좋지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페네르바체 상대로 이제 라인 올리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실점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자칫하다가 약간 대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세비야가 약간 취하는 그런 스탠스를 봤을 때는 좀 공격적인 면보다는 수비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이거 만약에 페네르바흐체가 역배를 받았으면은 페네르바흐체 사이드 쪽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세비야가 약간 역배를 받아가지고 좀 프랜승을 약간 좀 애매해요. 프랜승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약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 언더, 뭐 언더 가져가는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 그쵸. 왜냐면은 세비야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1차전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수비가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은 다득점보다는 약간 저득점 위주의 경기 양상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은 세비야가 약간 페네르바체 그런 공격을 어느 정도 버티냐, 약간 요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다 됐고요. 두 번째 경기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유벤투스. 자, 일단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 1차전에서 지금 유벤투스 홈에서 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전 같은 경우 유벤투스가 홈에서 1대 0으로 이긴 상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지금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부르크가 어느 정도 지금 라인업이 풀라인업으로 갖춰졌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 지금 유벤투스는 주전 선수들이 이제 1차전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결장한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하면은 유벤투스는 지금 굉장히 산두르, 뭐 디마리아, 그리고 수비에 이런 브레머 선수 등 약간 좀 수비랑 미드필더의 약간 핵심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정에 나와 있다. 그쵸. 왜냐면 부상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벤투스에서 약간 주축 선수들이 좀 약간 결장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전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게다가 원정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유벤투스가 뭐 최근 실점도 많고 하긴 했지만 지금 원정에서의 수비력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거의 뭐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그런 클린시트 경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역시 지금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선수들도 어느 정도 없고 해서 약간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 2차전은 약간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 왜냐면은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진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원정에서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그런 걸 약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진행해도 할만하다고 아마 여겨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유벤투스 지금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도 역시 프라이부르크가 약간 유벤투스 수비를 쉽게 뚫을 수 있을지 약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만약에 이제 핸디로 보면은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쪽을 보고 고배당으로 약간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2.5 기준으로는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유벤투스도 이번 경기 솔직히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프라이부르크도 유벤투스의 그 약간 수비를 뚫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1차전 때도 클린시트로 유벤투스가 맞기도 했고 최근 이제 원정에서 유벤투스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도 언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무승부의 2.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이제 맨유. 자, 일단은 이것도 뭐 1차전 맨유가 홈에서 4대 1로 지금 대승을 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2차전은 거의 뭐 이제 베티스가 좀 가망이 없다고 볼 거예요. 베티스가 지금 홈에서 이겨도 최소한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진출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쵸. 아무래도 맨유가 뭐 최근에 이제 안필드에서 리버풀한테 7대 0으로 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거의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이제 2번 이상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베티스 입장에서 많이 힘들다. 그쵸. 그래도 뭐 일단은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약간 베티스도 좀 꺼림직한 게, 베티스가 공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라인을 올리면은 오히려 좀 역습에 실점을 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맨유가 어느 정도 지금 공수 전환이 되게 빠르고 역습도 지금 매우 좋다 보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는 좀 함부로 라인을 올리다가 오히려 역으로 실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베티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에 약간 여지가 없겠죠. 어쨌든 뭐 일단은 실점을 하든 뭘 하든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이번 경기는 좀 공격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베티스는 지금 주전 공격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렇죠. 뭐 이제 굳이 뭐 하면 페키르 선수가 지금 결장이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 주전 센터백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결장.
오늘 이제 린델로프랑 지금 사비처 선수가 지금 이제 결장 이슈로 어느 정도 지금 좀 라인업에 누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쵸. 게다가 지금 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가 지금 진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희박하다 보니까 컵 약간 유로파 여기보다는 좀 리그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이유 중 지금 현재 베티스는 이제 리그 5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4위 소시에다드랑 승점 3점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베티스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약간 전술이 약간 실패된다 하면은 그냥 빠르게 포기할 가능성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그냥 리그에 더 집중해서 다음 시즌 뭐 챔피언스 리그 목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베티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니까. 그러다 봐서 이거는 그냥 맨유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이거는 맨유 승. 예. 고배당으로는 마인보다는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베티스도 그랬다고 홈에서 무기력하진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베티스 대 이제 맨유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페예노르트 대 이제 샤흐타르. 자, 일단은 이제 지금 1차전 같은 경우에 샤흐타르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죠. 무승부를 거뒀고, 하지만 이게 약간 결과와는 좀 다르게 이 경기 내용은 페예노르트가 거의 압도를 한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페예노르트가 샤흐타르 홈에서 거의 점유율도 60% 가까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유효스팅도 거의 10개 정도나 이제 때리는 등 이제 거의 반코트식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했거든요. 샤흐타르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결과로는 무승부가 1차전이 나왔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페예노르트가 아예 압도를 했다. 그쵸. 샤흐타르는 그리고 홈에서 제대로 공격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쵸.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나왔다고 해도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페예노르트가 좀 판정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챔스나 뭐 유로파 대회에서 역사적으로 거의 뭐 샤흐타르는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많이 심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홈에서는 약간 홈에서도 지금 계속 고전을 했는데 원정에서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게다가 뭐 지금 페예노르트의 기세를 보면은 저는 저 홈에서 지금 3연승으로 굉장히 기세가 좋죠. 어느 정도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페예노르트가 전혀 밀릴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페예노르트 승, 좀 배당이 약간 낮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핸디로는 마인스까지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경기가 소시에다드 대 이제 AS 로마네요. 자, 일단 이 소시에다드랑 로마 경기도 1차전 같은 경우 로마가 지금 홈에서 2대 0으로 이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도 어느 정도 리드를 좀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2차전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근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 판단했을 때 지금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일단 지금 원정에서 좀 많이 죽쓰고 있는 로마랑, 그리고 4경기 동안 지금 승도 없는 상태고,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득점력이 지금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잘 나가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경기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둘 다 하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쵸. 그래도 약간 소시에다드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좋은 점은, 그래도 소시에다드는 약간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가 딱히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로마 같은 경우 주전 센터백 지금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등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업 상으로는 좀 더 소시에다드가 로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누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뭐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요 경기도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소시에다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최근의 공격력만을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의 그런 공격력을 좀 믿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로마가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은 쉽게 뚫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솔직히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이제 그냥 로마 원정 승을 솔직히 못 보겠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시에다드가 만약에 이겨도 한 점 차 정도의 약간 승리, 똥줄 승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아니면 뭐 로마가 이제 뭐 만약에 비벼서 이제 무승부를 한다 하면은 한 무승부 거의 한 요 정도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굳이 뭐 요 경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소시에다드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네, 이거는 뭐 2.5 기준으로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의 한 소시에다드가 진짜 뭐 2대1 스코어로 뭐 이기거나 하는 경기 아니면은 오바보다는 언더 쪽의 스코어가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2.5 기준으로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아스날 대 스포르팅 경기네요.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1차전 스포르팅이 지금 홈에서 2대2로 비긴 상황이자 비긴 상황. 그쵸.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극장, 네, 막판 추가 시간에 이제 거의 자책골로 먹히면서 결국 무승부로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을 약간 좀 가진 채 좀 2차전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지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원정에서 어느 정도 많이 고전을 했지만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치르는 거라 좀 더 부담 없이 약간 컨디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아스날 역시 뭐 홈에서의 경기력이 좀 더 좋은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가 조금 이게, 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워낙 좋아요. 지금 스포르팅도 지금 리그 포함해서 원정에서 지금 5연승 중. 지금 원정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다, 지금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라인업 상으로나 뭐 전력 상으로 이제 아스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정 스포르팅이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많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 지금 리그 경기도 있기 때문에 좀 연장까지 가는 거를 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풀 주전으로 약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좀 빠르게 좀 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만약에 승을 본다면 아스날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네,
마인승보다는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포르팅이 이제 원정에서 되게 경기력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는 마인승보다는 햄무가 더 배당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햄무 쪽으로 보고 2.5 기준으로는 이제 5가 볼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스포르팅도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아스날 역시 뭐 지금 공격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1차전에도 뭐 다득점이 난 만큼 2차전 역시 충분히 다득점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라치오 경기 진행을 해보면 1차전에서는 홈 라치오가 지금 1대2로 지금 알크마르한테 패배를 했죠. 예, 어느 정도 약간 이변의 결과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 라치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알크마르가 지금 주전 선수 몇몇이 지금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이라 뭐 라치오한테는 그 어느 정도 좀 호재인 상황이긴 해요.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 양 팀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더 지금 수비력이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최근 4경기 무실점으로 지금 거의 좋은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은 계속 수비력이 어느 정도 좋다고 보면은 뭐 알크마르 상대로 약간 수비하다가 한 번에 약간 역습으로 좀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제 라치오 입장에서도 크게 지금 리드를 뺏긴 게 아니라 1점 차로 진 거기 때문에 뭐 엄청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수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엿보면서 그런 경기로 약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근데 그래도 지금 일단 아무래도 라치오가 홈에서 진 거는 좀 타격이 많이 크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알크마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네덜란드 원정은 생각보다 이제 다들 이제 강팀들은 다 쉽지도 않고 약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약간 원정 라치오가 쉽게 약간 알크마르를 공략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알크마르가 아니라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중 한 명인 지금 이모빌레 선수까지 결장인 상태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라치오 입장에서도 뭐 라인업상으로는 조금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수가. 자,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알크마르 쪽 사이드를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원정 라치오가 좀 믿음이, 물론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믿음이 안 가는 건 여전히 사실이기도 하고, 알크마르 프랜스를 보고 2.5 기준으로 이것도 언더 볼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원정 라치오가 지금 홈보다 수비력이 더 좋고, 알크마르 역시 지금 뭐 2대1로 리드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무승부만 해도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왜냐면 진출하는 건 알크마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한번 언더까지 스코어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컨퍼런스 경기, 그리고 시바스스포르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1차전은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지금 피오렌티나의 약간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지금 5연승으로 굉장히 좀 폼이 올랐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일단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피오렌티나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비도 거의 뭐 어느 정도 잘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격력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뭐 이제 시바스스포르는 뭐 지금 터키 리그 포항에서 최근 지금 3연패로 좀 하락세고,
직전 경기 이제 리그에서 3대 0으로도 지금 대패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원정 경기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유로파를 앞두고 이런 결과랑 경기력을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믿음이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 팀은 지금 수비력도 많이 좋지가 않은 편. 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뭐 1차전 같은 경우에 피오렌티나가 뭐 1대 0으로 스코어적으로는 1대 0으로 이겼긴 했지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스코어가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였긴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효 슈팅 대비했을 때 득점이 뭐 피오렌티나가 많이 안 들어가서 이거 뭐 1대 0으로 끝난 게 오히려 시바스 스포르한테는 다행인 입장이었다. 그 정도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2차전도 뭐 원정이긴 하지만 최근 뭐 홈과 원정 경기력에 편차가 없는 피오렌티나인 만큼 최근 경기력이 약간 불안한 시바스 스포르 상대로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추가로 봤을 때는 지금 시바스 스포로도 또 어느 정도 지금 주전 선수들의 결장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피오렌티나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피오렌티나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뭐 마인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 2.5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오바 볼게요. 2대0, 그쵸. 아무래도 결과가 이제 피오렌티나가 승을 하고 마인승까지 하면서 이제 승패 라인이 맞았다고 했을 때 2대0 스코어 빼고는 그래도 오바 스코어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5 기준으로 오바를 봅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승, 마인승의 2.5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비알레알 대 안더레르트. 일단은 이제 1차전 같은 경우 1대1로 안더레르트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상황이죠 지금. 그쵸. 그리고 약간 양 팀의 지금 최근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 결장자 유무를 따지면은 비알레알 같은 경우 거의 지금 풀라인업, 그리고 이제 안더레르트 같은 경우에 주전 수비수 1명 정도 결장. 네, 요 정도로만 그냥 체크를 하면 되고, 네,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뭐 코멘트를 하면은 최근 다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죠 비아레알이.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득점도 수비력도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홈에서 지금 헤타페를 잡으면서 이제 알메리아까지 좀 어느 정도 크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분위기를 다시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 안도레르트 같은 경우가 홈 원정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하죠. 홈에서는 비해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비아레알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뭐 여기서 만약에 안도레르트의 지금 원정 성적을 보면은 뭐 지금 최근 3경기 지금 1무 2패. 네, 이렇게까지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아레알 승 그리고 햄무 이렇게까지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까지 도전해보고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